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면 현재와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역사는 책으로도 공부할 수 있지만 그 역사의 현장에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선 영조 때 사도 세자와의 슬픈 이야기, 그리고 일제에 의한 궁궐 파괴 등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창경궁을 김덕철 기자가 방문하여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 500년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려고 하면 궁궐로 가야 한다. 오늘은 조선의 시간이 깃든 고궁인 창경궁으로 가본다. 창경궁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14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9대왕 성종이 3명의 대비를 모시고자 원래의 수강궁을 확장해서 창경궁을 건립한 것이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버스를 타고 5분만 가면 창경궁 입구이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이다. 조화를 넓힌다는 뜻으로 보물 제384호이다. 이 문을 바라만 봐도 궁궐에 왔다는 느낌이 든다. QR코드를 찍고 문 안으로 들어가면 창경궁의 전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신성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옥천교를 지나 박석을 따라가면 앞면 3칸, 옆면 2칸의 명정문이 나타난다. 명정문을 들었으면 나타나는 큰 건물은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이다. 이곳이 명정전입니다. 명정전은 창경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 신하들이 할애, 과거 시험, 궁중연회 등 중요한 국가 행사가 치러진 곳입니다. 앞마당 조정에 울퉁불퉁한 박석이 깔려 있네요.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좌우로 품계석이 놓여 있는데 임금을 바라볼 때 오른쪽이 문관, 왼쪽에는 무관이 섰습니다. 기와지붕 추녀마루에 악재를 막는 어처구니가 있습니다. 기와 장인들이 궁궐을 짓다 어처구니를 깜빡 잊고 올리지 않은 데서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이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명정전은 1616년에 재건되었는데 정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의자 뒤 그림은 1월 오봉도이다. 해와 달 5봉우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태양은 왕, 달은 왕비를 상징한다. 복의 천장에는 구름과 봉황이 새겨져 있다. 명정전 뒤쪽으로는 다른 건물로 갈 수 있도록 복도 회랑이 잘 건축되어 있다. 다음에는 창경궁의 편전인 문정전으로 간다. 네, 이곳이 창경궁의 편전인 문정전인데요. 왕이 신하를 만나 업무보고를 받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던 집무실입니다. 1762년 사도세자가 기주에 갇혀 8일 만에 세상을 떠난 역사의 장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는 관과 포를 벗고 할아버지 영조에게 아비를 살려달라 애원을 했으며 사도세자 또한 영조의 말을 잘 따르겠다고 애원했으나 결국 기주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문정전 앞에서 기주를 선인문 앞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때의 슬픈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사도세자의 고통을 삼킨 듯 뒤틀려 있는 이 회화나무도 참 특이합니다. 이 문정전은 일제강점기 때 불타 1986년에 복원되었다. 문정전 옆의 숭문당으로 가보자. 숭문당은 왕이 경련을 열고 신하들과 정사와 학문을 논하던 곳이다. 영조가 이곳을 특히 자주 이용했으며 성균관 학생들을 접견하여 격려하기도 하였다. 여기까지 본 홍화문, 옥천교, 명정전,
문정전, 숭문당이 외전이다. 이제 내전으로 간다. 숭문당 뒤쪽으로 가면 하민정이 있다. 문무과거에 급제한 신하들을 접견하던 곳인데 건물 이름처럼 사방이 터진 개방형 건물이다. 여기는 왕의 침전인 황경전이다. 옆에 있는 경춘전은 왕비와 왕세자빈의 생활 공간이다. 성종이 어머니 인수대비를 위해 지었다고 한다. 뒤쪽으로 계속 건물이 나온다. 여기는 통명전이다. 통명전은 왕비의 침전으로 연회나 의례를 여는 넓은 마당이 있으며 샘과 연못 등을 갖췄다. 돌 난간과 작은 돌다리를 놓아 궁궐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한다. 돌로 공들여 만든 물길이 참 재미있다. 통명전 옆 건물은 양화당이다. 대비의 침전인데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던 인조임금이 돌아와 거처하기도 했다 한다. 후궁들의 생활 공간인 집복헌과 영춘원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정조는 영춘원에서 독서를 즐겼으며 이곳에서 돌아가셨다. 통명전, 경춘전, 집복헌 등의 구역이 내전인데 외전과 내전을 합해 거의 12개 이상의 건물이 밀집해 있다. 한 번 방문으로 완전히 기억되지 않아 다시 한번 와봐야겠다는 생각이다. 이제 숲길로 접어든다. 봄, 가을에 오면 참 아름다운 풍경일 것 같다. 가는 도중에 보물 제846호인 풍기대를 만나며 바로 옆 해식의 앙부일구도 보게 된다. 여기는 창경궁의 백미인 춘당지이다. 1909년 일제가 연못을 파면서 유원지로 바꾸었는데 1986년 창경궁을 복원하며 춘당지 가운데 섬을 만들어 우리나라 전통 양식에 가깝게 조성했다. 눈으로 뒤덮여 마치 스케이트장 같다. 눈이 녹으면 또 다른 멋진 풍경이 될 것 같다. 춘당지를 걷다 보면 하얀 색깔의 특이한 소나무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백송이라고 한다. 춘당지 건너편에는 철골과 목조가 혼합된 구조체를 유리로 둘러싼 한국 최초의 서양식 온실인 대온실을 만난다. 국내 자생식물을 전시하고 있다는데 다음에 다시 와서 구경해야겠다. 창경궁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9시부터 밤 9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전문 해설사의 무료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 창경궁은 창덕궁의 동굴로 주로 왕실 가족의 생활 공간으로 쓰였다. 1592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소실된 창경궁은 17세기 여러 차례 중건되었으나 1830년 대규모 화재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나 다시 중수되었다. 그 뒤 1909년 일제는 전각을 헐고 궁 안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조성한 뒤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하했다. 그 뒤 1983년 본래의 이름인 창경궁을 되찾았으니 참 다행스럽다. 500년 조선의 시간이 깃든 창경궁 투어는 참 의미 있는 작은 여행이었다. 영상으로만 보기보다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를 적극 추천한다. 나도 다시 가봐야겠다. 역사를 아는 자는 결코 무너지는 담장 아래 서지 않는다는 정관정요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현재와 미래를 통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0원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